안녕하세요. 법원이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를 내렸습니다. 1월 14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영 영남대 의대교수 등 천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후 4시경 나온 속보입니다. 그래서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번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월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1월 14일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구체적으로 법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효력 정지하였고 식당과 카페는 효력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효력 정지인 것이죠.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 4부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8부의 구체적인 취지를 통해 법원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월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결정문의 한 구절입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다. 백신 접종자에 의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8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 4부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했던 서울행정법원 8부에서 세 번째 줄 소송이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오후 2시에 한 번 더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의 신문이 열립니다. 이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 8부는 앞서 한번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했던 재판부니까 비슷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 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월 4일 학원 방역패스 판결문과 1월 7일 백화점 방역패스 신문 내용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월 4일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큰지 아닌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돌파 감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방역당국은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했을 거란 추측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미접종자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했죠. 물론 방역당국은 처음부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1월 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은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였다는 겁니다. 청소년이 중환자실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중환자실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미접종자인 청소년들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했던 걸로 보입니다. 정부 측이 그렇게 주장하니 재판부는 미접종 청소년들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지 검토해 본 걸로 보이죠. 만약 정부 측이 중환자실의 절반이 미접종자이기 때문에 미접종 청소년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미접종자는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동문서답 수준입니다. 판사는 논리왕입니다. 정부가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해당 주장과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4일 청소년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정부는 미접종자들이 코로나19를 확산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미접종자 청소년들이 중환자실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는 건 설득력을 얻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뒷받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1월 7일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문에서는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의 절반이 중환자실을 차지한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 패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여기에서는 가능한 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역 패스니까 노인도 포함이 되죠. 청소년만 있던 학원 방역 패스는 중환자실의 절반이 미접종자라는 주장을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노인이 섞여 있는 대형마트 방역 패스는 중환자실의 절반이 미접종자라는 주장을 하기 쉽죠. 통계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도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일관성이 높을수록 좋은데요.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 대상에 따라 방역 패스의 목적, 공익을 다르게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방역 패스를 정당화하기 좋은 주장을 취사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앞서 1월 4일 학원 방역 패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근거로 방역 패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판사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1월 7일에는 전략을 바꿔서 미접종자 보호라고 말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부 측은 1월 7일에 방역 패스의 목적을 미접종자 보호, 의료체계 보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미접종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 패스가 효력 정지되었습니다. 다른 신청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서 방역 패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판단한 재판부의 취지도 공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패스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전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며 방역 패스 도입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당,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 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의 필수적인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에 대한 판단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크다. 한편 판결 이후 조 교수 측 대리인은 일부 인용 효력도 서울시에 대해서만 발생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해지 한번 하면요. 사실 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 패스는 효력 정지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와 논리에 근거하여 볼 때 적어도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대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으면서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계속 공부를 했고 1월 7일에 신청인 정부, 법원의 신문 내용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1월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는 효력 정지되었습니다. 1월 14일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는 효력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와 식당은 방역 패스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부 효력 정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